어떻게 윤석열 앞에다가 인셀 대통령이다. 이 매체가 대체 왜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신랄한 그럼요. 비판적입니다.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예, 일입니까? 창피한 겁니다. 그냥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저 인셀 대통령은 지금 하야하는 얘기 안 하는 밤새 거네. 하야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예. 이 혐오 조장하는 정치인이 제일 나쁩니다. 박마님이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대로 네. 예. 이 혐오 조장이 아스팔트 개신교 정광훈이나 소년보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기치 중에 하나가 악마다라고 이렇게 딱 그 이제 문재인 찍어버려요. 정부 때 네, 그래서 그렇죠. 20대 네.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를 등돌린 문재인 정부를 페미니즘 정부. 있는데 그게 이제 네. 여의도파 소년보 네. 목사가 젊은 남성들을 모아들인 네. 예. 결정적인 배경이 소년보가 하는 적인 악마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세력을 막 키워대면서 왜 해외 매체가 저렇게 조롱을 했을 때는 조롱으로 끝나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박영수가 이제 끄집어 올려. 그렇죠. 박영수 지금 형 받고 지금 깜빵 갔죠. 깜빵가 있죠. 네, 네. 저 돈 받아 먹고. 저 윤석열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 자기 세상이 돼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대선 치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은 멜이라고 하는 그 해외 그 매거진입니다. 매거진에 실린 이제 사진인데요. 이제 여기에 그 인셀 자 그 우리나라 뭐 비자발적 순결주의자 뭐 이런 이제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냥 딱 직역하자면 좀 찌질이 네. 이렇게 집에서 이제 여자한테 감히 뭐 이렇게 연애도 같이 뭐 데이트 신청도 못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그러다가 좀 이렇게 심리 상태가 이상하게 돌아서 가지고 혐오를 네. 예, 실천하는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윤석열 앞에다가 그 인셀 대통령이다. 자 이게 이 매체가 대체 왜 이런 조금 전에 그 이준석의 그 혐오 조장성 그 게임하는 정치 이런 그 비난을 이준석이 좀 받았는데 윤석열이 거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딱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뭔가 그 혐오 대상을 잡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시즘의 특징이 또한 이제 혐오 이런 건데 한국형 인셀 네. 이 현상에 대해서 2주 전에 한번 심도 높은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막내 기자가 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이거를 보도하는 매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에 뭐 수많은 네. 댓글도 달리고 그랬는데 저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셀 우리 이제 김동현 사장께서 찌질이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1990년대 후반 이제 캐나다의 한 여성이 만든 개념이죠. 그래서 원치 않게 연애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제 원래는 중립적 용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찌질이즘으로 왔는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과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남성들을 네.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특히 우리의 그 fem코라든가 또 신남성연대 그 베인규 같은 네. 그런 집단들이 이제 그 여성 혐오로 변질되면서 잘못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이게 범죄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그렇죠. 돼서 네. 위험한 거죠. 네. 여성 표적 범죄라든가 네. 왜 우리 그 이수역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 많았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혐오, 폭력적인 태도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2013년에는 미국에서 그 엘리엇 로저가 여성에 대한 분노로 총기 난사까지 합니다. 이거 아주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이란 거죠. 네. 근데 정치적 맥락에서 윤석열이를 지금 인셀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지도자의 태도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인셀 대통령이라고 저 매체가 표현을 했다라면 지도자의 사회적 태도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아주 그냥 신랄한 비판적입니다. 그럼요.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예, 그냥 일입니까? 창피한 겁니다. 그냥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네. 무식한 놈이 소신 가지면 세상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예. 네. 특히 윤석열이 딱 보이잖아요. 무식한 놈이 소신 가지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울 수 있는가를 딱 보여주는 놈이에요. 네, 세인오님이 지금 윤석열 밤새 그 얘기 계속 할 것 같다고 최종 변론 시간 제한이 없죠. 저 인셀 대통령은 지금 하야하다는 얘기 안 하는 밤새 거예요. 하야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밤새 지금 이야기를 할지. 자, 이 혐오 조장하는 정치인이 제일 나쁩니다. 박마님이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대로, 네, 이 혐오 조장이 사실 개신교 아스팔트 개신교 정광훈이나 소년보 쪽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기치 중에 하나가 엉뚱한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건재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차별 금지법을 주창한 민주당 측이 악마다라고 이렇게 딱. 그 이제 문재인 찍어버려요. 정부 때 네, 그래서 그렇죠. 20대 네.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를 과 등 돌린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뭐 문재인 정부를 페미니즘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막 흔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혐오화하면서 또 집결하는 그 신자들을 막 끌어모으면서 뜬금없이 또 이제 그 성차별 금지법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동성애 절대 금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네. 여의도파 손현보 네. 목사가 젊은 남성들을 모아들인 네. 예. 결정적인 배경이 손현보가 그걸로 그거였죠. 재미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 자꾸 그걸 예. 이제 그 막 끌어모아 가지고 동성애. 예. 동성애 문제 끌어모으고 사실 지난 코로나 때 집회나 그 예배를 못 하니까 그 소년보 같은 자는 그때 좀 방떤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핍박한다고 종교 핍박한다는 식으로 핍박하는 적인 악마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세력을 막 키워대면서 손현보가 또 고려신학대학이라고요. 부산에 있는 고신 고신대. 출신이에요. 예, 고신계. 거기 있는데 네. 고신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엄청 아무튼 저 윤석열이 그 혐오 조장을 그렇게 하고서는 결국은 우리 저기 이번에 다 드러났듯이 그 흉악한 그 뭐 고문 이 도구들 그다음에 묶어서 이제 체포하려는 체포조들 이 다들 그 악의 수거조. 세력 수거조 이걸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지금은 막 변명한다고 이제 밤새도록 정신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드러난 모습은 아주 그 혐오스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혐오 대상자로 몰아가지고 범죄자다. 그러니까 간첩이고 빨갱이고 중국은 왜 나오는지 중국이다라고 해서 다 처리 대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셀 대통령이라는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창피하게 이렇게 좀 매체가 듣고 있는 어디예요? 겁니다. 죄송한데. 자 멜이라고 하는 매체명은 멜이고요. 멜이요? 멜 저기 위에 이제 유명한데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뉴델리나 이 정도 안 그 되겠습니까? 정도요? 아니 너무 인셀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 잡지, 너무 놀라서 생활 그래요. 매거진입니다. 예. 매거진. 네. 저게 프레임의 위험성인 건데요. 저 네. 워딩이 그러니까 저게 단순하게 정치적 비판을 위해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셀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공격으로만 소비될 경우에 우리가 발전적인 구조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사실 왜 해외 매체가 저렇게 조롱을 했을 때에는 조롱으로 끝나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우리 이제 저거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새 정부 들었으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 집회도 이제는 사회 대개혁 이게 이제 우리 담론으로 형성되잖아요. 저런 문제들 그 혐오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범사회적으로 이제는 논의의 대상에 올려놓고 우리가 쉬쉬하지 말고 네.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통령 사회적 하나 잘못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롱당하고 해외 언론한테 김건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사실 얼마나 우리가 그 지난 불쌍했습니까? 가을에 네. 그 선배 체코 다녀오셨습니다만 체코에서는 그 김건희를 딱 사기꾼이라고 지칭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유명 매체에 한국의 국가 원수 곁에는 왜 사기꾼이 있냐고. 그게 프랑스 제목 언론은 지금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더 심한 뭐, 표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런 그 해외에서 그 우리나라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가 그 사람 저 외국 언론은 우리나라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는 정부 광고를 받는 데들도 있고 눈치 보기도 하고 아예 그냥 짝짝꿍이 돼서 오늘 문화일보 기사처럼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어쩌면 더 냉철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제3자적인 네. 시각에서 볼 때는 네. 아니 그 K컬처라든가 한류 그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 예. 들어선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저런 현상도 분석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을 해외 언론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저 우크라 네. 보십시오. 젤렌스키라고 하는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지금 개판됐죠. 1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영토의 20%를 뺏기고 네. 자원의 50%를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상납하게 되고 진짜 그 장사꾼이에요. 720조. 그러면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하나의 뻘짓으로 인해서 네. 저 국민들은 지금 트럼프가 젤렌스키 제껴놓고 그 푸틴하고 그 종전 협상하는 거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그 젤렌스키 하나가 얼마나 역사적인 못된 짓을 한 겁니까? 코미디언 그 우리 젤렌스키가. 해외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젤렌스키를 저렇게 손가락질 하듯이 해외 언론이 봤을 때는 윤석열을 그 정도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저거 하나 이상한 그 괴물 하나 뽑아갖고 한 나라를 얼마나 왜- 망칠 수 있는 가를 아니 보여주죠. 예. 2024년도에 무슨 내란 계엄 이게 있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온 전 글로벌 지금 뭐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경제 전문가들 만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분들은 이렇게 진단해요. 우리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계엄 안 일으키고 대통령 하고 있었으면 트럼프한테 엄청 빨대 들이대고 뜯겼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네. 그냥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최성목도 없고 카운터 파트너가 없으니까 납작 엎드려 있어라.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드디어 트럼프가 그때부터 킁킁대면서 빨대 들이대고 뽑아 먹을 것인데 이재명 그 대표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빨리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빨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네. 받을 것 같은데 차라리 윤석열이 부재 중인 상태가 대한민국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천만다행이죠. 그 저 테이블에 윤석열하고 트럼프가 앉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뭐 미국이라 그러면 뭐 대가리 받고 줄 거 다 주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트럼프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막 주려고 뭐 난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저 오랜만에 봅니다. 저 깻잎 머리. 우리가 저 이미지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호감도를 가졌었어요. 속았죠? 저게 2013년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진을 다시 보는 이유는 이제 사람을 볼 때, 특히 정치인을 볼 때, 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이렇게 좀 체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린 그때 저 사람 좀 정의로운 것 같은데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때 국정원에 이제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그랬죠. 막 하면서 이걸 좀 막으려고 하니까 박근혜 강직한 정권 때, 검사. 예, 강직한 검사 이런 이미지가 꽉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저 이미지를 좀 갖고 개구라도 많이 있었어요. 썼잖아요. 뭐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거기에 훅 속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그 임원정 검사가 저 아니라고 사람은 그때 이제 우리 선배 좋아 이제 응원을 했다고 하죠. 저 때만 처음에는 하더라도. 그랬죠. 근데 임원정 검사는 저 사람이 윤석열이 그 노후에는 깜빵에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행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오버하는 수사라든가 말아 넣는 거 막 가오다시 잡고 막 말아 그다음에 넣고 한동훈이한테 네. 보고가 올라오면 윤석열이는 디테일을 모르니까 이제 보수 기질은 있어갖고 야 이거 확실히 잡는 거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오던 이제 그였는데 저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2016년이었죠.
이 사진은 그 특검이 시작이 박영수 됐어. 특검. 박영수 특검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박근혜를 그때 이제 넣고 이제 스타가 되는 네.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진, 그러니까 댓글 사건으로 이제 좌천이 돼 있다가 여기저기 또 돌다가 박영수가 이제 끄집어 올렸죠. 그렇죠. 박영수 지금 형 받고 지금 깜빵 갔죠. 깜빵가 있죠. 네. 저돈 받아 먹고 저 윤석열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 자기 세상이 돼서 이제 전직 대통령 2명 이제 넣고 네. 이제 뭐 붕뜨기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오늘 이제 최후 진술 중입니다. 윤석열은 오늘 이제 다 떠들고 앞으로 떠들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이제 다 떠들고 오늘 사실상 그 정치적 의미로는 윤석열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윤석열의 오늘 발언하는 거 못 봐서 그런데 그 윤석열이가 언제서는 저런 식으로 뭐 소리도 뭐 지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형사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맨날 검사석에 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석을 몰라고 자리 잘못 예, 갔다는 자리 잘못 가고 예, 그때부터 풀이 죽어갖고 풀이 죽어서 그날 형사 재판 받고 언제 왔을 때 윤석열이가 풀이 확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서야 현실을 예, 직시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넣고 인생 거의 뭐 쫑치게만 본인 입으로 그러잖아요. 저 마음만 먹으면 인생 쫑치게 하는 거라고. 근데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 쫑을 이제 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참 그동안 많이도 마시고 거의 뭐 술 사진을 이제 둔 거는 뭐 저거는 이제 대통령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도 마시니까 먹는 거에 진심이었죠. 네. 하도 이제 마시니까 아니 저 대선 후보 이제 그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공식 후보가 되기 전이었죠. 이제 근데 왜 저렇게 마시나 할 정도로 의아하다 할 정도였는데 저게 대통령 때까지 쭉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저런 시간을 거치고 또 대통령으로서 저거는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이었습니다. 2023년 둘이 아주 네. 대통령 코스프레질을 하고 다닐 때였죠. 네, 저 사람은 2023년 4월 15일이었는데 이게 김건희 홈그라운드잖아요. 예술의 전당 제일 행복한 네. 저기 자기 전공인 이제 미술 전시 이제 이렇게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보통 이제 그 전시하러 갈 예술의 전당에 저도 이제 전시를 뭐 한번 이제 해보긴 했습니다. 2번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예술의 전당이 되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럼요.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이것저것 혜택도 좀 받고 좀 밀어주기도 해야 되고 예술의 전당이 또 이제 순서 매장을 받는 대관도 거라든가 쉽지 않고. 대관도 쉽지 예.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술 전시 쪽을 이제 많이 해왔던 김건희로서는 그 예술의 전당에 이제 어깨 쫙 펴고 들어가 그럼요. 공식적인 금이 환영해서 왔죠. 아주 이제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 뒤에 보면 마스크 쓰고 김용현이가 그때 경호처장이었을 때고요. 그 뒤에 네, 보면은 네, 저기 김용현이. 걔도 있네요. 저기 저 누굽니까 그 최측근 지금으로서는 김성훈이요? 김성훈이도 있고 저는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 오늘 저희들이 뭐 윤석열 특집은 아닙니다만 윤석열의 사진들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피청구인으로 지금 앉아서 본인의 심판을 10차례 총 변론길 중에 변론 심판 중에 이제 본인은 한 6번 나갔나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국힘도 약간 한풀 꺾여서 예. 황교안이가 뭐 이제 사과의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아니 저 계엄이 그 불법이 아니라고 쉴드 친 자들이 국힘이잖아요. 그리고 통치 행위다. 네. 그리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다음에 저 파면은 아니다. 탄핵은 아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국힘이 어쩌다가 저렇게 전광훈 당으로 전락해 가는지 그다음에 이들이 너무 오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거로 치달았는데 자 3월 15일 날 윤석열 파면을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한 다음에 국힘은 어떻게 대선 치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막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선 싸움은
이 선거는 이슈 선점 게임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신의 한 수인 거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하니까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욕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하던 모든 언론의 프레임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수냐 중도냐 보수냐 이쪽으로 다 게임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국힘이 한겨레와 조선이 동시에 욕한 거 처음 봤어요. 국힘이 허를 찔렸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거를 이제 편의점 이론으로 들었잖아요. 네. 원 디메이저널 포지셔닝 게임 이론, 네. 고전적 게임 이론을 들어서 골목에 편의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고 하나 왼쪽에 있는데 가까운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중간이 비어 있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간을 먹어 들어간 거예요, 보수로.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가 느닷없이 김종인 코치를 받아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카드를 딱 들어갖고 네. 진보 아젠다를 확 빨대처럼 흡수해 갔잖아요. 네. 그때 완전히 진보가 졌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렇듯이 네. 지금 비어 있는 보수의 공간을 네. 이재명 대표가 확 치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쟤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 명이 네. 그 남아 있는 요만큼에 지키려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정치적 감각은 신의 한 수였다. 중도를 넘어서 보수까지 먹어 들어갔다. 그 이후로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팡마님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합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김태열, 강혜경 두 분 모시고 명태균 게이트 막전 막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명태균의 그 SNS 대리인 와이프 이승은 씨에 대한 소식은 이야기도 제가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하고 이제 네. 친구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 5시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에 주변에 많이 저희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